きる。1、2、3！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복덕방 이야기 한상철입니다. 네, 오는 12월 3일 날 그 슬램덩크 영화판이 개봉을 한다 그래서 오늘 좀 농구랑 관련된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1、2、3！ 슬램덩크 저 어릴 때도 정말 즐겨보던 만화였는데요. 이게 뭐 3D로 다시 재편집해서 뭐 12월 3일 날 개봉을 한다 하더라고요. The First Slam Dunk.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어릴 때 뭐 90년대 초반 이때 농구하면은 그 상징적인 도시가 시카고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시카고니까 당연히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네, 첫 번째는 그 농구하면은 이제 시카고 농구하면 이제 그 시카고 불스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마이클 조던이 왕이었죠. 지금도 뭐 역대 농구 선수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시카고에 오시면 그때 당시에 그 플레이 하셨던 그 불스에서 활동하셨던 그 선수분들이 사셨던 집들이 다 있어요. 그대로 뭐 다들 뭐 팔리고 그랬지만 재밌게도 이 마이클 조던이 살던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. 집의 위치는 하일랜드 파크라고 이 미시건 레이크 있으면 그 바로 옆 동네예요. 그러니까 되게 부촌이에요. 그 노스쇼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 엄청 부촌입니다. 거기 있는 집이에요. 네, 그 주소는 2700 포인트 레인 하일랜드 파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집의 내부 사진 같은 거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질로나 아니면 레드핀 여기 가시면 여전히 있어요. 현재 리스팅 가격은 1485만 5천 불입니다. 즉, 한 15 밀리언 정도 되고,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200억 가까이 되는 가격이죠. 네, 이 집이 처음에 리스팅이 됐을 때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근 400억 가깝게 29 밀리언, 그러니까 2,900만 불에 리스팅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,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점점 내려갔어요.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너무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문에도 막 23번 빡 찍혀 있고 막 그런 집이에요.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상태로 좀 많이 안 팔릴 것 같고 뭐 조금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팔리기는 하겠죠. 네, 그 마이클 조던이나 뭐 브루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리스팅 쪽을 좀 아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이렇게 입질이 왔던 거는 돈 많은 중국분들이 또 이 NBA 엄청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돈 많은 중국분들이 몇 번 입질을 넣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이클 조던 집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미국에서 이제 싱글 패밀리 홈 이렇게 사시면은 뭐 특히 남자애들 있으신 집들은 그 집에 이렇게 농구대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갖고 두 번째는 농구장을 집에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까?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제일 농구장을 설치하는 쉬운 방법은 이 드라이브웨이에 그냥 농구대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는 거잖아요. 그 방법으로 봤을 때 농구대 가격은 보통 한 300불에서 한 3000불 가까이 돼요. 뭐 그 무게를 어떻게 고정시키는 방법이나 뭐 스프링의 재질이나 뭐 스프링이 몇 개 들어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농구 좀 하는 그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쓸만한 거는 한 1500불에서 2000불 사이에서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오래 가고. 그러면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드라이브웨이에 농구대만 놓고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보면 정말 좀 평평한 땅에서 농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아웃도어에 농구장을 설치를 하신다. 아예 진짜 농구장을 짓는다. 이렇게 치면 얼마나 될까? 이것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농구장은 이 바닥 그 매트리얼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는데 바닥을 블랙탑으로 하려면 블랙탑은 이제 뭐 드라이브웨이 같은데 뭐 애시팔트나 뭐 콘크리트 이런 거 금 가면은 거기 이렇게 한번 발라갖고 도료같이 발라갖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.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. 그걸로 했을 때는 뭐 스퀘어 피트당 한 3불에서 4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
이 땅만 만드는데 한 15,000불에서 한 7,000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스냅핑 타일이라고 이렇게 뚝뚝뚝 껴맞추는 타일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한 스퀘어핏당 한 4불에서 5불 정도 하거든요. 뭐 그걸로 하면은 뭐 2만 불 좀 넘을 정도면은 농구장 바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농구장을 바닥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 농구대도 사셔야 되고 주변에 또 뭐 이렇게 좀 와이어링 펜스 같은 것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드는 값이 한 3만 불, 3만 5천 불 요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. 만약에 실내 농구장을 짓는다. 그러면 이거는 좀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농구장을 만들려면 이 하이실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이실링 집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런 공간, 집 안에 공간이 있는 분들이. 즉 건물 하나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요즘에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는다는 전제하에 스퀘어핏당 한 뭐 250불에서 300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. 컨트랙터 분들이.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농구장이 한 5,500 스퀘어핏 정도 되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1밀리언이 넘습니다. 네, 가뜩이나 농구장은 이제 바닥에도 더 두꺼운 하드우드를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꽤 비싸요. 그러니까 뭐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한 1밀리언 넘게 들여서 농구장을 지으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농구랑 관련된 컨텐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. 그 농구를 잘하는 동네, 시카고 주변에서 거기에 집값은 뭐 어느 정도 되냐, 어느 동네가 있냐,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갖고 제가 2021년 하이스쿨 농구 랭킹 1위부터 5위까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퍼블릭 스쿨이 있는 동네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. 그 세 학교가 퍼블릭 스쿨이더라고요. 하나는 글렌 앨런 하이스쿨, 그리고 하나는 베링턴 하이스쿨, 그리고 또 하나는 볼링브룩 하이스쿨입니다.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눠볼까 해요. 일단 글렌 앨런은 옛날부터 되게 부촌이었습니다. 여기가 좀 교통의 요지인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355번하고 88번 이렇게 만나는 코너에 있는 동네예요. 그러니까 북서쪽 코너에 있는 동네예요. 그래서 주변으로는 뭐 위튼 뭐 이런 좋은 동네가 있고 밑으로는 뭐 다우너스 그로브, 힌스데일 뭐 이런 부촌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네이퍼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네가 아주 괜찮은 분위기의 동네입니다. 뭐 사람들도 되게 점잖고 뭐 백인분들 많이 사시고 그런 동네예요. 한국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는 아니에요. 다이버시티가 그렇게 좋은 동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동네는 이제 평균 집값이 46만 5천 불 정도 합니다. 46만 5천 불. 근데 집들이 좀 낡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. 여기는 옛날부터 좀 부촌이었어서. 이 동네의 그 평균 가구당 인컴은 11만 8천 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동네가 아니에요. 그 두 번째는 이제 베링턴 하이스쿨입니다. 이 베링턴은 시카고의 북서쪽에 있는 거의 뭐 위성 도시가 거의 끝나갈 때쯤 있는 그런 그 서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는 물론 시카고 다운타운이랑 좀 멀기 때문에 뭐 회사 다니시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땅이 넓고 평평한 데가 많아서 정말 큰 맨션들이 많은 동네예요. 뭐 2에이커, 3에이커 뭐 이 정도 되는 집들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. 반면에 이제 뭐 그 근처에 학교도 좋고 뭐 이러니까 또 뭐 중산층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저소득층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동네예요. 그런데 큰 집들이 정말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저한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동네는 베링턴이라고 할 정도로 대문부터 운전해서 들어가야 집 건물 나오고 이런 집들이 꽤 있습니다. 그 동네에. 여기는 이제 평균 집값이 47만 5천 불입니다. 47만 5천 불. 그러니까 뭐 10만 불짜리 콘도부터 시작해서 큰 뭐 2, 3에이커짜리 집들까지 합쳐서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되고 이 동네는 이제 평균 가구당 인컴은 11만 2천 불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. 동네 되게 좋아요. 여기도 하이웨이 90번도 가깝고. 그리고 세 번째 동네는 이제 볼링브룩입니다. 볼링브룩은 네이퍼빌 남쪽에 붙어있는 바로 이웃한 동네예요. 그래서 네이퍼빌 하이스쿨을 가는, 네이퍼빌 학교를 가는 그 볼링브룩 지역의 집들은 집들도 크고 집값도 뭐 네이퍼빌 집들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.
하지만 이제 동네 더 그 메인 에어리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뭐 졸리에이시라든지 뭐 이래서 그 웨어하우스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. 그 동네에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돼요. 그래서 동네가 뭐 한국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와 너무 좋아 이런 동네는 아닙니다. 이런 동네는 아니고 그냥 뭐 살기 나쁘지 않은 동네, 교통도 편하고 하이웨이 55번도 가깝고 뭐 이런 동네예요. 그리고 뭐 네이퍼빌 다운타운 가서 뭐 즐기실 수 있는 것도 다 즐기실 수 있고, 이 동네는 평균 집값이 이제 23만 1000불입니다. 23만 1000불. 그리고 이 동네는 그 패밀리 인컴이,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인컴이 9만 2000불 정도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그 The First Slam Dunk가 12월 3일날 개봉을 한대서 뭐 그 겸해서 농구랑 관련된, 농구와 시카고 리얼 에스테이트과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컨텐츠로 그냥 재미삼아 그 컨텐츠 하나 만들어 봤고요. 네, 오늘 컨텐츠가 뭐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제가 다음에도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뭐 주제가 떠오르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또 찍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칠사